반갑습니다. 메린역사 문화TV입니다. 한가위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금나라 건국자 아골타의 선조에 대해서 저번에 영상 올려드렸는데 아직도 말이 많은가 봅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무조건 또 유사사학 민족주의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정리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추석 기간인데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금나라 건국자 아골타의 선조에 대한 기록을 아예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연구 논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고려와 금나라, 그리고 그대 요나라, 서하, 그리고 북송이 서로 이제 말 그대로 세력을 가지고 연결하던 시기가 바로 이쪽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라 보시면 요나라가 저렇게 그대 영역을 다스릴 수 있었던 배경 자체가 뭐냐면 사시날발 제도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말 그대로 황제, 이제 쉽게 말하면 사무처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원의 세력이라든 이런 걸 다 이제 통제에 들어가는데요. 그 사시날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 저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대단히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고려를 아예 중국 땅에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지명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서하라는 것이, 서하도 자기들이 황제 국가라고 이제 선언하고 했지만은도 송나라도 요나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서하였습니다. 서하에 대한 위치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요나라가 사시날발 제도로서 이렇게 위에 북방 이렇게 영역을 다 이제 통제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요나라, 이 그대 요나라가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에 보신다면 여진 금나라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요. 이 금나라가 들고 일어나는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재미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해동청, 보람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보면요, 해동청, 요의 멸망과 금의 건국의 원인으로 작용한 이 해동청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매사냥 관련된 거 많이 아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많죠. 저 해동청이 말 그대로 요나라의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의 이제 황족들이 나중에 이 사냥에 대해서 이제 사냥을 즐기면서 저 해동청을 금나라에 금에 요구를 하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쳐라, 이런 쪽을 하는데, 이 금나라가 이제 그 해동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바치는 배경 속에서 요가 계속 이제 금을 압박하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탄압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금나라가 이제 건국을 선언하면서 요를 이제 말 그대로 치는 그런 역사에 큰 전쟁이 일어나죠. 그 배경 속에 이제 작용한 것이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로 해동청입니다. 금나라 건국지 한번 보시고요. 한국 고대사 영역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명제 금나라의 건국지라고 주목받는 데가 상강평원이죠. 저기가 흑룡강, 송화강, 우수리강을 품은 평원입니다. 저기서 이제 금나라 이제 역사의 배경이, 이제 건국의 배경이 일어나는데, 저것은 옛날에 고대 영역으로 말한다면 하얼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말 그대로 홍산문화 시기하고 거의 이제 겹치는 이제 소남산 유적, 저기도 옥기가 많이 나옵니다. 소남산 유적,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 삼국 뭐 이렇게 유사해본 완달산이라든지 이야기되고 있는 거, 복림고성, 칠성재단, 아주 오래된 어떻습니까? 인류의 뭐 이렇게 최초의 이렇게 재단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재단도 저기에 있고, 칠성산이 있습니다. 그 상춘, 늘봄이죠. 늘봄인데 한문으로 옮긴 것이 상춘인데, 고조선 영역하고 고조선 이전에 이제 배달국 영역하고도 다 이렇게 연결된 고리가 바로 저쪽 지역인데, 저기에서 이제 상강평은 흑룡강, 송화강, 우수리강 약 10만 이제 킬로 이제 평방미터 이제 이런 영역인데, 저기서 이제 금나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나라하고 한국의 이제 역사 영역하고는 분리를 못 시키는 배경 중에 하나는 저런 이렇게 영역적인 문제까지도 다 있습니다. 자, 1115년에 이르러 아골타가 이제 말 그대로 요에 대응해 가지고 한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세력을 길러서 대금을 건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1125년 짧은 시간이죠. 약 10년 시간 속에서
동아시아의 패권국인 바로 주적인 요나라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금나라가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27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북송 있죠. 송나라의 황제, 송나라의 황제인 휘종과 흠종을 붙잡아 가지고 북송 시대를 마감을 시킵니다. 그러면 송은 쫓겨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이걸 일명 남송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역사적 사건이 짧은 시간 내에 들고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제 금은 철저히 준비를 했고 세력을 길렀죠.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금나라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고려 위쪽에 있었던 금나라가 세력을 키워서 말 그대로 요를 치면서 중원으로 이제 들어오는 과정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리고 위에 있던 북송이 밀려서 이제 남송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배경, 그리고 요나라도 어떻습니까? 요나라도 이제 금나라의 폐함으로써 서하 옆쪽으로, 여러분들 서하의 서쪽이죠 보면요, 서요로 이동을 해가지고 뭐 서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서하가 딱 자리 잡고 있고요. 고려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는 저 영역 속에서 고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참 이게 짧은 역사 속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말 그대로 여기에는 참 중요한 아주 이제 뭐 미스테리한 사건이면서도 어떻습니까? 참 재밌는 사건이 바로 이 해동청 사건. 이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금나라가 저렇게 쉽게 말하면 제국을 건설하는 배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고려 때에는 말 그대로 응방을 두어 가지고 원나라에서 자꾸 이제 저 해동청이 유명하니까 잡아서 바치를 해 가지고 고려 때는 응방을 직접 만들어서 충렬왕 때 원나라에 저 해동청을 바칩니다. 해동청은 여러분들 보라면은 그 시대 때 연해주하고 함경도 일대에서 서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어릴 때 잡아서 길러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도 여러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래서 결국 이제 고려의 위치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연해주와 함경도 일대, 이쪽 지역을 어떻습니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고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고려가 여기 없었고 중국 대륙에만 고려가 있었다 하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역사적 사건하고 연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중에 모순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타령 보시면 남한산성 올라가서 이하문전 바라보니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람에, 누구나 다 한번 세타령 할 때 부르는 노래죠. 보면요, 제물부에서는 해동청을 송골매라 표현하고 있고 물부에서는 해청을 금운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수진이는 뭐냐면 한자에 이제 수진 있고 보면요, 저것을 우리는 수진이라는데 새끼 때부터 길들여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받은 매를 어떻습니까? 수진이라고, 날진이는 뭐냐? 날짐승이라 이야기하죠. 보면요, 야생으로 사는 매를 날진이라 부릅니다. 사람 손에서 한 해가 지나면 수진이라 부르고요. 산에서 1년을 지난 것은 산진이라 부르고, 또 산진이나 수진이나 3년째가 되면 그것은 삼계참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 해동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용어를 달리하면서 말 그대로 이렇게 뭐 사냥의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려 조선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 해동청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에서 본다면 이제 금나라가 건국된 이후로부터 1201, 2, 3, 4년 애종이죠. 마지막 왕을 이제 애자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애자를 붙이는데요. 1234년 애종이 자살하며 금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금나라가 고려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요 나라는 이런 거는 자꾸 이제 쉽게 말하면 전쟁을 맞짱 뜨려고 하죠. 보면요, 중국의 이제 중원의 뭐 거대 국가들도 항상 동방을 노렸고, 하지만 금나라는 건국 이후부터 망할 때까지 뭐 찌그락찌그락한 거는 있었지만은도 말 그대로 양 국가가 어떻습니까? 대대적으로 공격한 역사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의 미스터리죠. 그래서 도대체 왜 금나라는 고려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배경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 배경에는 뭐다? 금나라 시조 아골타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국수주의냐, 아니면 금나라가 고려하고 어떻습니까? 서로 외교 관계 속에서 잘 지내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까지도 논하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12년 완안 아골타가 여진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1115년 대금 황제 즉위합니다. 1, 2, 3, 4년 금나라가 멸망하고요. 그 후손들이 나중에 1616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면서 그 다음에 1636년 바로 중원 대륙의 마지막 주인공 청나라가 어떻습니까? 등장하는데, 결국은 청나라는 뿌리가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 금나라죠.
금나라로 출발해가지고 후금, 그 다음에 청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역사의 마지막, 중원의 마지막 왕조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주 관련된 내용, 금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금나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왜냐하면 만주 지역을 일본의 정치적 영향권에, 만주 지역에 일본의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만주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내동호 차량 한자 그대로 읽습니다. 진해경, 그 다음에 전판홍도, 소천유인, 삼상차남 등이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사진은 이제 저 첫 번째 내동호 차량이라는 인물의 사진이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 보일 거고요. 이 양반들의 이제 결론은 뭐냐? 금나라 역사를 싹 조사하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금나라 황실이 자꾸 뭘로 연결되냐면 바로 신라 고구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나오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양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금나라 황실 시조는 가공의 인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거짓말로 지어낸 인물이 바로 김한보다, 아골타의 선조 김한보다 라고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주 지역을 먹으려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하고 연결되는 뭐 여러 가지 영향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조선으로 연결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렇게 이제 때를 쓰다시피 해가지고 금나라 황실의 시조 아골타 이야기는 가공이다, 가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중국의 입장은 그럼 뭐냐? 중국 지금 학계의 입장은 금나라 황실의 시조는 신라 혹은 고려에서 온 거다. 신라 사람, 고려 사람이 아니고 신라와 고려에서는 온 거는 맞지만은도 출신지는 말갈 혹은 여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의 중국의 학계입니다. 재밌죠? 신라에서 고려에서 왔지만은도 신라 사람, 고려 사람이 아니라 말갈이나 여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의 중국 학계에서 말하는 금나라 시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사역사 비판이라고 환단곡이라든지 지금 우리 이제 시민단체들 유사사학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작가 이문영 씨인데요. 유사역사 비판, 저는 우리나라 사학계의 이제 필독스가 돼버렸고 만들어진 한국사 해가지고 저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담았는데 말 그대로 뭘 하느냐? 뭐 고조선 당군 이런 건 다 이제 언급하면 전부 다 유사사학으로 이제 다 언급을 하죠 보면요. 그리고 환단고기는 아예 이제 여기서는 막 이 양반은 이제 유사, 이제 쉽게 말하면 환빠, 그리고 유사사기다 하는데, 원래 이문영 저 양반이 원래는 한빠였습니다. 한빠였는데 어느 날부터 환단고기를 부정하면서 말 그대로 저쪽 사학계, 말 식민사학계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대표적인 인물처럼 학자는 안 됐지만은 또 소설가, 작가로서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전국에서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작가 이문영 씨인데요. 이문영 씨는 매일경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이 말하는 어떻습니까? 김한보에 대한 이야기, 금나라 황실의 한보는 뭐다? 고구려, 여기서 고려에서 왔다고 되는데 이 양반은 뭐랬냐면 이 고려는 고구려라고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작가 이문영 씨입니다. 뜬금맞죠? 이게. 그러면 그러면 이 고려가 아니고 고구려냐 하는 주장이 뭐냐면, 이 양반 주장은 고구려는 만주의 강자로 이때까지도 정치적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나라는 자신들의 만주의 주인이었던 고구려의 후계로 자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다 고려라고 표현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게 많이 우리나라 역사 역사 학계에서 많이 읽는다는 유사 역사 비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려는 고구려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사람밖에, 이 양반밖에 없을 건데, 하지만 뭐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료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금나라 시조 출자에 관련된 자료는 여러분들 강준영 씨 논문 한번 보시고요. 당국대 2017년 논문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오늘 내용도 이 강준영 씨 논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짧게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하는 그런 쪽의 내용도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이제 금나라 시조에 대한 이야기는 제일 많은 기록의 기원을 본다면 어디냐? 바로 송나라 때 홍우가 쓴 송막기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역사 이제 쉽게 말하는 금나라의 시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보면요. 자,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다. 이겁니다. 송나라 홍우가 쓴 바로 송막기문. 여기에 내용이 나오는데 여진족 주장은 신라 사람이다. 완한씨라고 이제 불렀다고 이제 역사에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신라인이 이제 언급이 되죠. 자, 바로 금나라의 시조는 바다 신라 사람이다.
신라가 나중에 고려로 넘어가잖아요. 고려한테 나라를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뭐 신라이든 고려인이든 큰 문제는 없지만은도 역사의 기록상 본다면 이제 금나라의 시주를 최초로 언급한 역사서로 본다면 뭐다, 신라 사람으로서 바로 김한보라고 이렇게 쓴 기록이 바로 송막기문이다. 이렇게 여기서 삼행제가 있었다는 쪽이 쭉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나라 주인 쭉 이야기 나오면서 금나라 역사가 이제 시작된 배경까지 이제 쫙 설명한 것이 바로 송막기문의 내용이고요. 그럼 신라인으로 기록한 그런 역사서는 얼마만큼 등장하느냐 볼까요?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 지금 말한다면 대건국지라든지 쭉 이렇게 지금 앞에 화면에 보시면 여러 책자 사세에 이제 신라인으로 언급된 내용, 신라인 보이죠? 보면요. 사료 원문을 여러분들 그대로 담아놨습니다. 여기 본다면 신라 사람으로서 김한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서 이제 송나라 기록도 보시면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쭉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또 역사 기록에서도 본다면 또 이렇게 본 신라입니다. 신라 사람으로서 김한보를 쭉 이게 시조로서 금나라 시조 좀 아골타의 어떻습니까? 조상이 바로 신라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문헌통고라든지 이역지라든지 뭐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다 신라 사람으로서 이제 김한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진이로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료 이제 오늘 다 언급해 드리는데요. 자, 금나라의 시조 아골타의 바로 뿌리가 바로 신라 사람 김한보다라고 역사의 기록에 등장하는 구절 사료 원문을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신라로 되어 있는데 따볼까요? 다른 기록. 금사에 보면 이제 여기서 뭐냐면 금나라 때는 뭐냐면 고려하고 서로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려 금사에는 시조는 한보고요. 그 다음에 뭐냐? 처음에 어디서 왔다? 고려로부터 왔다. 고구려로부터 왔다 자체가 어떻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지 보면요. 왜냐하면 지금 신라하고 고려 이야기인데 거기다 뜬금없이 고구려 이야기를 꺼낸다는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행제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금인, 추력, 고려 해가지고 쭉 나오죠. 보면요. 금사. 그 다음에 고려사도 나오는데 고려사에서는 딴 걸 안 하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신경을 안 썼는 거. 어떤 구절을 써느냐면 세계 구절 속에서 뭐냐면 바로 금나라가 고려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부모지국이다라고 이제 표현한 구절. 부모지국.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결된 글이 그다음에 누구의 후손이냐라는 이야기. 뭐 그때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써놓은 것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고려사에 나오는 금나라하고 고려의 관계. 고려는 바로 부모의 나라였고 부모의 어떻습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러면서 시조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한 것이 여러분들 보신다면 지금 고려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려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썼는가 봐요. 자세히 중원의 기록에서는 이제 김한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썼는데 우리나라 고려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 금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부모나라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여기 송사 보시기 바랍니다. 송사 보시면 송사에서 두 구절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송나라 때 이제 여기 고려, 이게 고구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고려 신라 쭉 나오죠. 요 이야기가 같이 송사에 나와요. 그래서 사료는 여러분들 다양하게 이런 시대의 사료를 같이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걸 안 보면 어떻습니까? 저 고려가 고구리라 라고 주장하는 앞에 있는 분들, 소설가, 작가, 그런 분이 자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송사에서 말한다면 이 고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신라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신라가 없는데도 어떻습니까? 신라가 없는데도, 나라가 망했는데도 신라를 언급했다는 자체가 뭐냐면, 학자들은 뭐냐면 이 양반들이 뭐라 하냐, 바로 이 금나라를 신라 사람들이 후손으로 인정했다는 구절로서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송사에 신라는 없어졌지만도 그래도 송사에 신라가 등장하는 것은 뭐다? 바로 요때 이제 신라는 뭐죠? 보면요, 고려가 있었고 신라는 있는데, 저때 고려가 있었으면 신라는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신라가 나온다는 배경이 뭐죠? 보면요, 그때 송나라 때 고려하고 연결한다면 저 신라는 뭡니까? 신라는 벌써 망했기 때문에 뭐에 보면요, 말 그대로 바로 금나라, 여진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말 그대로 역사에 정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 사람들은 뭐다? 금나라 여진족을 신라의 후예로서 이제 인식했다는 기록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저 사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라의 영역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최근에 통일신라 영역은 여러분들 보신다면 길림 합달령 저기 나오죠. 원래 이제 만주 원료라는 이제 초기 신라 영역은 뭐냐면 고구려 땅을 신라가 다 차지했기 때문에 거의 북경 쪽까지 갔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요. 하지만 발해가 성장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신라를 어떻습니까? 밀어내고 그리고 신라와 발해 대진이 대치하는 정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로 어떻습니까? 길림 합달령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영역을 어디로 그릴 거냐, 제일 먼저 그릴 거냐, 아니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발해하고 대진국하고 신라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 형국에서 이제 신라의 국경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지금의 통일신라 영역에 지금은 이제 대진국 발해하고 서로 대치하는 영역에서의 저것은 뭐냐면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저 위에 그 원래 신라 초기의 국경사는 어떻습니까? 통일하고 고려백제 신라가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제 통일신라로 통일될 때의 그런 국경의 배경은 만주 원로구에서나 언급되어 있지 나머지 사세에는 잘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이제 여러분 통일신라 영역을 그릴 때 표시를 해줘야 될 것이 대진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걸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저기서 또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신라 초기 만주 원로구의 자료를 가지고 저 밖에 발해가 있었던 걸로 또 이렇게 지도를 그려버리면 대단히 큰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땅에 그 발해가 있는 지역에 가보면 그런 발해 유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도 발해 유적이 안 나오는 것처럼 중원에 어떻습니까? 저런 식으로 발해를 저 바깥 영역으로 밀어내고 저기가 발해다 주장하는데 거기는 발해 유적이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그래서 고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쭉 이제 보시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한다면 금나라 시조가 신라 사람, 고려 사람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신라에서 오긴 왔는데 고려에서 오긴 왔는데 신라 사람, 고려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중국 학자들하고는 그거는 이상한 이야기고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보시고 그리고 저기서 고려가 고구려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송나라 기록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인 고려인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의외로 여러분들 누구냐면 바로 이병도씨입니다. 식민사학계 대부라는 이병도씨가 한국사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시대 때 금나라 사람들이 시조가 그 고려인이라고 고려를 부모의 방이라고 관념하였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다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라고 이것을 그대로 주장한 사람이 의외로 여러분들 이병도씨고요. 이런 것도 한번 참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나라 학자들은 지금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거 주장하면 국뽕이다. 뭐 금나라 눈치 본다고 저리 썼다. 이렇게 이제 자꾸 돌아가려 하죠. 우리나라 학자들은. 하여튼 한국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고 한국은 위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학계 그런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금나라 시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아직까지 끝까지 있다는데 그래서 오늘 관련된 사료를 전부 다 여러분들 제시해 줬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금나라가 결국 나중에 후금이 되고 그 다음에 청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중원의 마지막 어떻습니까? 제국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고 오늘 그 금나라의 시조 아골타의 뿌리가 바로 신라 사람 혹은 고려 사람이라는 거 역사적 기록을 본다면 그 사람은 신라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금사 때 어떻습니까? 고려인으로 쓴 것은 뭐냐면 그때 고려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뿌리로 고려를 쓴 것이지 실제 이제 역사의 기록을 선우를 본다면 뭐다? 금나라 시조의 뿌리인 아골타 어떻습니까? 금나라 시조 아골타의 뿌리 김한보는 신라 사람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기록상 본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요. 자, 매력역사문화TV 후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역사 유적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시고 역사 기록을 남길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